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 6시부터 차차 흐려지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는 18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최대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밀양과 의령 등 경남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됐죠. 그렇다면 이번 탄핵 선고로 경남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남은 대선까지의 과제는 무엇일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 발발 넉 달 만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내수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어 이 전통시장도 지난해 매출이 예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연체율 상승, 대형 쇼핑몰 추진도 걱정입니다. 전통시장은 내수 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은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방문하여 대외 환경은 더욱 심각합니다. 트럼프발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와 부품 등 경남 제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위기입니다. 여기에 12.3 내란부터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트럼프발 무차별 관세 공격으로 1,470원에 근접했고 그로 인한 증시 폭락 등은 이미 현실입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 평화를 위해 노와 사가 주대식과 책임감을 갖고 경남의 주력 분야인 조선과 방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기조 탈피를 공식화한 원전산업도 파란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장 관세 전쟁 등에 대응할 리더가 없다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6월 3일까지 이제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좀 걱정이고요. 경남이 2년 동안 수출 증가세를 이루고 참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대내외의 냉혹한 현실은 탄핵이 끝이 아니라 활로를 찾기 위한 시작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시급히 재구속하고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야사당은 새로운 사회로 대개혁을 시작하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단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형익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소송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하면서 어느 법무법인에 맡겼는지 소송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는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공개법과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창원시가 홍남표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창원시 관련 소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 피해와 관련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이 급속한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방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지난 2020년 40만 6천 그루에서 지난해 약 90만 그루에 이를 정도로 급증해 현행 산림청 예산만으로 확산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